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방송인데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오늘 종가가 2990포인트인데요. 예전에, 그러니까 코스피가 1000 이하일 때, 이게 3000, 뭐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생각도 못했던 이런 숫자였거든요. 그리고 뭐 국민학교 다닐 때나 이럴 때 보면 뭐 2020 이런 거 있었잖아요. 2020, 2020년 혹은 뭐 2030 뭐 이런 어떤 숫자에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타임머신 나오고 뭐 이럴 것 같았는데 벌써 또 2020년이기도 하고 2022년이 넘었죠 벌써. 시간 참 빠르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도 가긴 가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2000포인트를 몇 년 너무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3000을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말에도 좀 계속 일을 좀 하긴 했는데요. 하고 그 다음에 어제부터 해가지고 뭐 그들은 자기 개발책을 좀 읽습니다. 자기 개발책, 그러니까 뭐 주식책, 뭐 경제책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자기 개발책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거를 읽고 있냐면 좀 오래된 내용이긴 하지만 시크릿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는 꼭 안 보셨던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읽으면 당장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으면 항상 기분 좋아지는 이런 좀 느낌이 있고, 근데 약간 좀 과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다가 그래도 좋은 것은 좀 내 것으로 하자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것도 진짜 오래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또 계속 읽거든요. 이거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연초가 시작할 때 꼭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새해 계획도 좀 이렇게 밀고 나가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회원분이 그거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수익률이 26%냐. 근데 사실 이거는 예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뭐 적정 주가를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예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주식 초기 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숫자 26이라는 숫자가 뭐 일목산인의 어떤 기본 수치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어떤 의미의 수치이기도 한데 저에게는 또 이런 계산도 되더라고요. 뭐냐면 어릴 때였으니까요. 1억이 100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0년 동안 26%의 수익이 나오면 100억이 되네? 뭐 이런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의미로 뭐 26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뭐 크게 사실 의미를 두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렇다는 거지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26%의 수익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니까 지금 10몇 프로, 20몇 프로의 수익이 뭐 별게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시장 하락기 혹은 횡보기 때는 20% 넘는 수익은 굉장한 거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진짜 굉장한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꼭 26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각자에 맞게끔 어떤 수익률의 의미를 좀 계산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사실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거입니다. 사자는 사람은 있고 왜 팔자는 사람은 없을까? 근데 지금 최근에 뭐 어떤 기사라든지 증권 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가끔 비싼 것 같다. 뭐 그리고 어떤 뭐
경고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팔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팔고 쉬자 이런 이야기가 없는데요. 사실 이거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해당 그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이해 가시겠지만 매도하자, 팔자 이런 이야기는 회사의 이익과 반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고평가될 때 비중을 조절해야 되거나 이런 순간에 보통 하는 말이 종목 장세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혹은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역시 조심해야 된다거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이때도 뭐 개별 종목 장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뭐냐면 이 증권업에 속한 그 업종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런 전문가들과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과 우리처럼 이것을 그냥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처럼 매일매일을 뭐 신고가 종목을 찾아보고 매일매일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매매는 거의 뭐 직장인으로서 하긴 불가능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시장을 보면 사실 코로나라는 것이 백신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런 추세로 계속 백신이 공급이 되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것 같고 근데 다만 어떤 뭐 특이한 어떤 변종된 뭐 어떤 바이러스가 나와서 여태까지 나왔던 FDA에서 승인을 받았던 이런 백신이 효과가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좀 심각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어떤 시장의 심리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경기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기 지표들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가가 매우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는데 이것이 좀 빠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그 버핏 지수라는 것이 한 130 근처까지 왔어요, 벌써. 근데 시장은 조정이라는 어떤 이런 것도 없이 계속 무섭게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 이제 예전에 그 뭐 선후배들과 이제 좀 통화를 해보면 이제 애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입가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웃음꽃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전망했던 내용들이 뭐 맞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이렇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왜 오르냐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뭐 다 유동성이라든지 뭐 항상 나오는 뉴스들로서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들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은 이제 업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업자의 마음인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것 같죠. 유명한 말이 있지만 그 파티장에는 주시장에 있어서 그 파티 장소에는 시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가 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즐기고 있는 건데요.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비중을 줄여 나가고, 그러니까 비싸지고 있는 것들은 비중을 줄여서 이익을 확정짓고, 즉 어떤 무도회장의 어떤 출입구에 가까이 붙어서 즐기되 무도회장 출입구에 가까이 붙어서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시장이 지금 막 계속 이렇게 무섭게 휘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꼭 가야 되느냐 라는 어떤 좀
고민도 있고, 혹은 내가 생각했던 어떤 수준의 이익이 나왔으면 만족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좀 고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시장을 끝까지 가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끝까지 가려고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좀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의 어떤 기대 수익에 만족을 한다면 저는 물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가들, 업자들의 어떤 논리와 우리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주를 매수하는 이유, 이것도 한 회원분의 어떤 문의가 있으셨는데요. 요거 이야기를 하나 빼먹었네요. 요거를 한번 보면 버핏 지수가 꽤 많이 올라왔죠. 이런 적이 없을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한국 지수가 이 조정도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가 아직 중립 정도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이 좀 이렇게 치우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이 지수가 중립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뭐 선거라든지 미국의 그런 것들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조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마음 편하게 막 즐기고 이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다만 한국 시장은 글로벌 시장보다 확실히 강하다라는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시장의 어떤 좀 불안함, 좀 걱정해야 되는 것들은 피어 앤 그리드가 적어도 뭐 70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52거든요. 그렇죠? 예. 70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성장주를 왜 매수해야 되느냐, 대형주들을 매수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성장주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어떤 회사를 매수할 때 분명히 어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검은색이 좀 진한 색으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회사가 현재 10,000원인데 적정 주가가 한 5,000원 정도일 거야. 이게 아니죠, 반대죠. 이 어떤 회사가 한 10,000원 정도 주가의 위치에 있는데, 현재 적정 주가가 적정 주가가 10,000원인 회사가 현재 5,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면 이거는 이만큼 올라갈 어떤 괴리가 있으니까 매수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적정 주가라는 것.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적정 주가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은 적정 주가의 개념이 의미가 없을 정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진 않겠고, 근데 이제 적정 주가를 어떻게 구하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 이렇게 나눠보면, 기술적 분석 흔히 말해서 차트잖아요. 이 차트에도 보면 뭐 거래량, 보조지표들, 뭐 수많은 어떤 패턴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기본적 분석,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자기에게 맞는 무언가를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좀 다룰 줄 아셔야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랬을 때 그래도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가 얼마입니다라고 딱 구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상대적으로 지금이 싼지 안 싼지는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PER로 보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A라는 회사가 현재 100억의 매출을
100억의 매출과 뭐 예를 들어서 한 20억의 순이익을 보이고 있다. 근데 내년에 실적이 한 200억 매출에 한 40억 순이익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한 600억에 한 80억 어떤 순이익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내년에 꽤 많이 성장을 하는 거죠. 100%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가격을 떠나서, 그러니까 실적으로만 봤을 때 강하게 성장하는 회사는 지금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기지만 미래에 이 시간이 가서 여기에 와 있었다면, 분명히 여기 만약에 200억이란 매출이 나왔다면 과거에 100억 매출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회사가 좋아진 것이고, 즉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기대 성장률이 높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첨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현재 실적에 비해 미래의 어떤 실적이 매우 강하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현재가 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성장주를 매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성장주를 매수하는 이유가 싸니까 매수한다라는 의미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싸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떤 절대 가치를 구할 때도 있고 어떤 상대 가치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 회사의 그냥 실적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피터 린치의 어떤 패그라든지 혹은 아이고 펜 이렇게 안 쓰시죠? 패그라든지 혹은 윌리엄 오닐의 어떤 캔슬림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강하게 성장하는 회사를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지금 조금 높은 위치의 주가에 매수를 했더라도 실적이 내년에 강하게 성장하면 지금은 싼 거거든요. 내년에 비해서 실적이. 그렇기 때문에 뭐 모멘텀 투자를 하든 가치 투자를 하든 간에 강하게 성장하는 주식을 저는 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강하게 성장하는 회사를 가치평가, 절대평가를 했을 때 실수가 있더라도 혹은 리서치에 어떤 실패를 하더라도 일단 예측치들이 강하게 성장하는 회사들은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지만 그 실적을 따라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가치평가를 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실적을 볼 때 반드시 강하게 성장하는 쪽의 실적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콜마 B&H 같은 경우를 볼까요? 사실 이 회사는 지금 싸죠.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보면 콜마 B&H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를 보면 싸진 않거든요. 적정한 것보다는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수치입니다. 이 회사를 보면 볼까요? 근데 실적을 보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매출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 6천억 매출이 내년에는 8천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매출 성장이 엄청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영업이익이 1100억짜리가 1500억을 한다.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어떤 성장들을 한다면 지금은 매 주가의 어떤 절대평가적인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방향성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 요거를 꼭 회원분들한테 그러니까 뭔가요? 사업 보고서를 보기 힘들다면 네이버의 종목 분석 요거를 꼭 보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당연히 봐야 될 것들이 있죠.
당기순이익, 지배 당기순이익을 꼭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늘어야 됩니다. 일단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그냥 다 느는 거를 사면 돼요. 매출 늘죠, 영업이익 늘죠, 그죠? 당기순이익, 지배 당기순이익 엄청나게 늘죠. 그리고 그러니까 가치평가를 하지 못한다면 이거라도 최소한 보자라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일단 증가하죠. 이렇게 이런 회사가 제일 좋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 그리고 당연히 캐펙스 투자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FCF가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설령 뭐라고 할까요? 좀 물리더라도, 높게 사더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꾸준히 높아지죠. 이런 회사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ROE도 20 이상에서 유지하고, 오히려 올해는 30을 내년까지는 30을 넘기는 숫자까지 보여주거든요. 사실 이런 회사들은 거의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회사들을 뭐라고 할까요? 가치평가의 개념으로 보면, 절대평가의 개념으로 보면 못 삽니다. 전부 다. 근데 만약에 피터린치의 개념으로 보면 EPS 성장률이 20% 그러니까 윌리엄 오닐도 말하듯이 20% 이상 성장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얼마인가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EPS가 1844에서 올해는 2998원으로 성장하고, 올해 2998원이 내년에는 4150원으로 성장한다면 얼마씩 증가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면, 올해에서 내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4152 나누기 2998은 빼기 1 곱하기 100 하면 38% EPS가 성장하죠. 여기서 이만큼 오는데 38%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PER은 12배. 그러니까 한 3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피터린치는 2배 정도 차이 나면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당까지도 늘려나가고 있고. 근데 사실 뭐 현금 배당 성향도 사실 10% 언저리, 10% 정도, 요 정도 숫자는 뭐 나쁘지 않은 거라고 보는데요. 발행 주식수도 딱히 변동 없고, 그렇죠. 갑자기 제가 눈에 보여서 설명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혹은 기본적 분석을 할 때, 저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일단은 좋은 회사를 좀 찾습니다. 좋은 회사를 찾을 때 여러 가지 가치평가의 방법을 좀 보고, 여기서 좀 가장 보수적인 것 한두 개 혹은 두어 개의 어떤 평균 정도를, 대충 이 정도 가격이면 뭐 괜찮겠네, 비싸진 않겠네 라고 일단 판단하죠.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숫자가 정확히 정답,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의 가치는 이 정도는 되겠네 라고 해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좀 가장 저렴하게 나온 것들의 어떤 평균 값을 로 좀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일단 비싼 건 아니겠다 라고 드는 회사를 좀 추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전에 선행되는 것이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부 다 성장하는, 실적에 어떤 후퇴 없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에서 기본적 분석, 그러니까 가치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싼 거를 고르는 게 첫 번째인 거고요. 이러한 애들이 차트나 어떤 패턴이나 뭐 이런 것들로 봐서 또 적정한 어떤 위치라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저희의 뭐 사실 방법이긴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좋은 회사를 일단 고르는 것인 것 같아요. 좋은 회사. 좋은 회사라면 이 회사가 주가와 비교하지 말고 일단 회사 자체의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회사들을 고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회사를 어떤 밸류에이션을 확인해 봐야겠죠.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차트의 패턴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떤 모양도. 왜냐면 이때의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확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할 때 이 회사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 평가가 어렵다. 그리고 차트는 또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실적이 성장하는 이런 회사들을 일단은 골라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좀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공부를 좀 많이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차트는 흔히 말하는 보조지표들과 같이 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일간으로 보지 말고 이 보조지표를 월간에 대입해서 좀 보는 것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월간 차트와 함께. 그러니까 보조지표를 일간 차트에서 보면 사실 좀 너무나 많은 어떤 속임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지표를 본다면, 만약에 스토캐스틱이든 뭐 MACD든 뭐 RSI든 뭐든 볼 때 저는 월간 차트에서 꼭 이렇게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보조지표는. 그러니까 일간 차트에서는 너무 많은 어떤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보조지표는 꼭 월간 차트를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연 단위로 크게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인데 일간 차트 보조지표만 너무 집중하는 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연 단위로 본다면 월간 차트 정도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좀 내용이 길어졌네요. 오늘 짧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정리를 일단 해보면, 사실 지금 콜마비엔에치는 이거 저는 좋은 회사라고 봐요. 근데 지금 가격이 조금 부담된다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콜마비엔에치 일단 차트도 한번 볼까요? 아까 그렇게 계속 좋아지는 어떤 차트의 모양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 10년, 한 5년 차트를 볼까요? 5년 차트로 보니까 아까 그쵸? 5년 차트로 보긴 좀 그렇고 3년 차트 정도로 보면 아까 그 실적과 좀 맞을 것 같은데요. 그쵸? 짧으니까 그냥 이렇게 볼게요. 한 요 원저리 2018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등락은 있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내년까지도 아마 뭐 내후년에도 등락은 있겠지만 시총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요, 뭐.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시장이 저는 분명히 비싸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평가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고평가 영역을 논리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버블엔 논리가 없거든요. 심리랑 투기, 욕심, 뭐 탐욕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숫자로서 무언가를 찾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어떤 전문가들, 증권사들의 논리, 애널리스트들의 논리로 무조건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내가 어떤 기대한 만족하는 어떤 수익이 나왔으면 이익을 확정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치 평가를 할 때 있어서 성장하는 회사를 저는 첫 번째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장하지 않는 회사는 지금이 비싼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이 비싼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적이 현재까지 왔는데 내년에 하락하면 과거에 비해 현재는 좋지만 내년을 따지면 지금은 비싼 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그런 말을 했죠. 그 운전할 때 백밀러 보고 운전하지 않고 앞을 보고 운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실적 예측치들이 상당히 어떤 좀 의미 있는 성장세를 기록하는, 특히 매출이 반드시 늘어야 하고요. 이런 회사를 1차적으로 선택하고 그 안에서 밸류에이션을 구하든 뭐 차트 매매를 하든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네요. 그리고 벌써 1월이 5일이나 지나갔거든요. 금세 또 1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돌입하기 전까지 특히 4분기 실적은 시장에 큰 의미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분기 실적들이 조금씩 윤곽이 나오는 뭐 이런 시기 정도가 될 때까지는 책 읽기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책을 좀 많이 읽어 보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그리고 회원분께서 새해가 됐는데도 혹시 뭐 고민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회원분은 반드시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혹은 제가 장중에는 그 핸드폰을 안 볼 때가 많기 때문에 전화를 잘 안 받을 때가 있으니까 카톡으로 언제쯤 뭐 장 끝나고 통화 좀 합시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두서없지만 좀 긴 내용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좀 최대한 이제 올 한해는 좀 애누리 없이, 애누리가 아니죠. 제가 말이 헛나왔는데요. 좀 지저분한 거 없이 방송을 한 10분 정도만이라도 좀 짧게 좀 줄여서 매일매일이라도 좀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